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가총액에 따른 단기 투자 대상 종목, 이 확장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서, 이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중형주와 중소형주. 이 두 개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1조 원이 나오는 거죠. 시총 1조 원까지는 이제부터 하겠다예요. 네, 이제부터는 하겠다. 이 이후로는 이제 이 중대형주와 대형주는 이 뭐야, 3개월 이상의 중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풀리겠죠, 이쪽이. 근데 단기 투자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여기까지만. 내가 단기 투자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네, 이쪽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 투자금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변동폭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적합한 종목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확장 2인 거죠, 확장 2. 그래서 확장 2에서는 제가 스윙이나 초단타 할 때까지만 해도 신규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규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풀립니다. 단기 투자부터. 단기 투자부터는 얘가 풀려요. 그리고 공모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주가 딱 나왔을 때 신규주가 그냥 여기서 금방 찾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600이 사라지면 신규주일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나왔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라는 이 종목이 이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종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단기 투자 종목으로는 이제 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처음에 상장하기 전부터 내가 이제 처음 진입을 할 거잖아요. 그죠? 상장주로 공모주. 공모주. 네, 공모를 해서 저 종목을 내가 샀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 상장 첫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음, 매매법이. 매매법 자체가 그거잖아요. 근데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요. 처음에 이 상장을 했을 때. 그래서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매매법 동일하잖아요.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면 내가 사도 된다고요. 그죠? 근데 운 좋게 상한가를 친 거죠. 다음날, 홀딩이잖아요. 상한가. 그리고 갭상. 그리고 이 양봉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음봉에서는 이제 이 29%까지 올라갔다가 3분의 1포인트면은 20%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은 일단은 청산해야죠. 그리고 종가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놓치는 거죠. 못 잡죠. 음봉이니까. 다음날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갈 때 사가지고, 그죠? 사야죠. 샀다가 위에서 12%까지 10% 이상 올라가면 3분의 1포인트에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예를 들면. 그럼 팔았으면 다시 재진입인 거고요. 그죠? 1차 재진입. 그런데 그 다음에 밀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밀렸을 때 내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361 저항선 돌파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갔고.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긴데 이 윗꼬리 정도가 빠졌잖아요. 이것만 해도 한 10% 된다는 거잖아요. 고가가 24%에 종가가 15%니까 한 10% 빠졌거든요, 지금. 그러면 산 만큼 사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룰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다음에 더 빠져요. 더 빠지는데 여기서부터 정상 돌파하면 예저. 이날 나왔죠, 이날. 이날 아침에.
이날 아침에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갈 때 살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근데 내가 안 사도 어쨌든 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수익 났으니까 팔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할 거야. 그러면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할 거야. 이 종목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할 거야. 지금부터. 그게 문제거든요. 보면 이 종목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차트가 요만큼은 나왔다고 음. 생각을 음. 하면 음. 기준이 240분 기준이잖아요. 네. 240분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만들고 음. 청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음. 이 그런 차트 자체를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신규주에 이 처음 내가 단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밖에는 못 하는 거죠, 사실. 이 전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요 첫날 파는 음. 요 정도밖에는 못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단기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음. 어려운 차트가 돼버리는 거죠, 이쪽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아무것도 예. 모르니까 그거 없어.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뭐 그렇다고 저 때 실적이 뭐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음. 그래서 이쪽은 이제 별도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좀 더 하겠죠. 지금 워낙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워낙 미미해서 0.1이라고 리비전 여기에 이제 계속 추가는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세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대세 상승. 상승, 음. 대세 상승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은 돈이 조금 빨려가지고 힘든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막 국가에서도 돈을 쏟아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장도 좋아지고 있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공모는. 지금 금리 계속 올리겠다, 막 개난리를 쳤잖아요, 이쪽에서는. 음. 이쪽에서는 상장도 잘 안 하지만, 예, 공모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이 부분이요. 음.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 음, 코스피 지수인 거죠. 코스피 지수 기준에 대세 상승장에서만 종목주를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장에서의 공모는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 이제 우량주의 급등 패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급등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발생된 종목도 있지만, 예, 장대 양봉이 발생된 종목도 있지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11선에서 조정받고, 11선까지 조정받고, 다시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21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이게 바로 급등 패턴의 가장 이제 유사한 패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 플러스 이제 급등 패턴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된 이제 장대 양봉. 원래는 시작 자체를 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이제 단기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덮었냐, 못 덮었냐,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어, 주식에서
내가 음, S2를 기준으로 얘부터 얘는 기업 합동 분할이니까 넘어가고요. 예를 보면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과거로 빔을 빵 쏴주는 개념이잖아요. 종가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거의 아홉 달에 준하는 장대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어제. 이 엄청난 호재거든요. 이 자체가. 이 아홉 달을 덮는다는 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호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 이 첫 번째 장대 항목인데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위치가 이제 구멍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이 구멍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찌질찌질 하다가 갑자기 빵 했는데 얘가 이제 튀어나간 거죠. 구멍 밖으로. 얘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얘를 찾기가. 얘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이제 장대항공이 빵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 장대항공은 한 달 이상 덮고 이 3개월, 이 300% 이상의 이 거래량이 뜨고 그 한 달 뒤에 미래에 이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니까 이제 내가 단기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 접근 방식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월을 덮으니까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최소 한 달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 음, 지금 이제 이런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얘도 보시면 얘가 그물을 벗어났죠. 그죠? 벗어나서 첫 번째 얘도 이제 상한가가 나온 케이스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361 정선 돌파로 진입하는 포인트는 이날로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그죠? 얘도 보시면 얘도 과거로 빵 쏘면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한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도면 중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는 해주고 있는 거죠. DYD 잠깐 보시면 DYD도 여기서부터 과거로 빵 쏘면 그냥 보이는 대로 빵 쏘면 여기서부터 한 달, 한 두 달 반, 한 두 달 반 정도 여기서부터 한 달, 한 두 달 반 정도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빵 쏘면 여긴데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한 두 달 반, 세 달, 근 세 달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 놓고 내가 단기 투자를 해도 되고 스윙을 해도 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재무제표가 워낙 안 좋아서 이런 종목 가지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까 말까 이제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얘도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에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그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이미 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위로 오른 게 3%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근데 얘도 좀 애매하거든요. 얘도 지금 6%밖에 안 올라서. 그래서 좀 애매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뭐, 준장대양봉에 해당되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따지면, 그 나름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준장, 준장대양봉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뭐 있고, 이제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이 위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얘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환호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금물레공방 차트를 이제 키고 오늘은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강
어떡하냐. 그럼 자연과 자연과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제가 왜 굿몬 차트를 키고 저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건지 그물이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였다가 빵 이제 오른쪽으로 대세 상승적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굿몬 차트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얘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그만 이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재무제표만 좋다면 이 정도 재무제표만 가지고 있으면 뭐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외인들이 그냥 잽싸게 확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저런 외인 보유 수량은 무시해도 되는 게 얘네들은 그냥 단기 투자 한 20% 정도 먹으면 만족하고 그냥 매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엔벨러프 상단에서 그냥 막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얘도 이제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얘는 저 앞에서 시작이 된 거죠. 저 앞에서 이미 저 앞에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폭락이니까 넘어가고 얘도 이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인데 여기는 좀 애매하죠. 전망이 워낙 두툼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근황이 이렇게 이제 보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 자체가. 그래서 아까 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금이 이제 1월까지 하락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대세 상승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이제 대세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 패턴이잖아요. 근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워낙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진짜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다.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다시 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 전체적인 주식 분위기는 이제 회복세에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런 차트가 상당히 많아요. 얘도 시공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 저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굳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급등한다고 해서, 그런 애들을 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자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냐. 예.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 위주로 거의 전 종목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봤는데 얘가 막 급등락을 해.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안 좋죠. 어떤 종목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물막 차트를 딱 봤더니 택도 없어. 택도 없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온다면 모를까. 여기에서 이제 좀 깔짝깔짝 대도 좀 무시무시한데 폭락할 때는 진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폭락해버리니까 지금 1,100원부터 500원까지도 폭락했네요. 제가 되게 무서워요. 얘도 이제 그물망이 제대로 안 모이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물망이 모이면서 날아가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내가 굳이 이제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먹고 나오고 하면 되는 거죠. 적당히 물 타가면서 평단가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얘도 이제 어떤 위치인지 한눈에 이제 눈에 확 띄죠. 그죠? 얘도 눈에 띄고요. 어느 위치가 점법이 되는지 이게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 지금 얘는 제가 보기에는 좀 택도 없는 그런 위치인 거고 얘는 이제 좀 맞나 싶기도 하고
얘도 이제 좀 올라나?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생기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보이시죠 다? 이렇게 제가 이 정도 속도로 넘어가도 어 얘는 이제 얘 말고 음, 얘도 이 위치가 이제 그물망이 모이는 이런 위치가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이렇게 그물망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물망이 모이고 나서 여기서 안 날아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날아갔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날아갔어요. 여기서 한번 이제 시그널을 보내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날아가고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주저앉고 그렇지만 이 그물망이 굉장히 얇아요. 좁아졌어. 예, 좁아졌어요. 위아래가.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인데 그물망이 정배열로 이렇게 확 풀려버리면 음,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음, 아무 때나 막 사도 그냥 돈을 버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행 기법을 내가 도입을 한다 그러면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홀딩을 한다고 해도 벌써 5천 원, 6천 원대에서 지금 벌써 12,00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두 배 오르는데 6개월이면 굉장히 빨리 이 수익이 엄청나게 빨리 이제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반론이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확 날아가든지 막. 그래서 두 배에 도달을 하든지. 지금 이제 그런 차트를 위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S2가. 그래서 S2가 두 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금방 다시 킬게요. 차트에, 골목 차트를 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선인데 15,000원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점프업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점프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뭐 키키야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장대 양봉 어떤 장대 양봉이냐 이제 뒤에 공망 차트 나오겠죠 당연히. 이평선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골목 차트 얘기도 이제 여기 나왔죠. 그래서 5곳 정도 이내에 내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해서 계속 이제 정배열로 가는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제 다섯 코가 뭐야? 금일코, 그걸 코. 예, 당연히 금일코, 있어야 되지.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음, 위에서부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잠시만요. 이 종목은 더 가까이가 아닌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음. 내가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고 싶어요. 매매를 하고 싶을 때 이쪽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장대양봉 비스무리한 봉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관심을 가질 거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뒤에 내가 200봉 이렇게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물망이 역고물망이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고물망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고물망을 터치한 거죠. 얘는 관심 없다고요. 음. 장땡봉이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다섯 번째로 얘도 한 달 덥잖아요. 얘도 한 달 이상 덥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기준으로 삼고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고요. 음, 이 봉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음, 그 봉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관심이 없다고요. 이 봉이 이제 관심사가 생기는 거지, 이 봉이. 음, 찾은 게. 음,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예, 이봉도 물론 이제 요 봉부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두 번째잖아요. 근데 이 장대항공이 죽고 나서 첫 번째 장대항공은 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잖아요. 저점은 여기고 시가는 여기니까. 그래서 이 시가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죽은 거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정선 돌파하면 이날 이제 더 싸고 되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내가 좀 물량을 좀 많이 이렇게 밀어놓고 싶어. 그러면 다섯 코를 보는 거예요. 위에서 예전이. 예, 예. 아니면 아예 벗어났다가 다시 눌리는, 어이구, 씨, 계속 예죠, 예. 아, 얘 다음, 예죠. 내가 이제 얘는 이미 뭐 수익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매수하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적당한 예제는 안 돼요. 이미 수익이 난 케이스라. 그래서 이쪽도 다시 보면 여기 있네요. 얘는 적당한 케이스라고 봐도 되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이 이제 역배열인 거죠. 이쪽이 역배열. 역배열로 이렇게 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물이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가려고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요봉이죠. 요봉이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봉은 이 앞에 있는 봉은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내 관심사항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놓쳤어. 그러면 이날 공세계 매수법으로 아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위에 세 코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섯 코까지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다섯 코 이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대상 종목들을 내가 선정을 할 때 내가 물통 속에 빠지면 물을 말리는 기간 이게 제가 최소 한 달이라고 했죠. 최소 한 달. 그죠?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사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더라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물 말리는 기간이면은 요 한 달은 못 사죠. 요 한 달은 블로킹이 생겨버리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요때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사길 잘했죠. 그리고 이 이후에 한 달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내가 사더라도 스윙하라는 이 빨간색과 빨간색 사이는 요 스윙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스윙을 해라. 스윙. 그럼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물리면 더 사고. 근데 물통에 빠졌어? 그럼 한 달 동안은 사지 말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이면 한 요쯤까지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수익관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또 물통 빠지고 여기서부터 한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달이면 여기까지는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진입 포인트는 여기인 거죠. 내가 샀어. 샀으면 이제 뭐 단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넘어갈 건데 240분 기준 45도 요 기준에 단기 지지선이 있는 종목들이 투자 대상이라는 거예요. 단기 투자 대상이라는 단기 투자 대상이 검토 대상인 거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 페이지 자체가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대 차트에서 이제 저항대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 밑으로 평단가 밑으로 평단가를 내리기 위해서인 거죠. 내 평단가를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좀 보유 물량이 좀 많아 상대적으로. 그리고 보유한 현금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매물대 차트를 보고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까지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여기서 샀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음, 요때 샀다고 쳐요. 요때 요 8.4% 정도에. 근데 주가가 이렇게 확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쯤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걸려있는 매물대가 벌써 14%, 16%에서 여기만 30% 매물대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6%, 5%에서 여기가 또 10%, 11% 매물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량은 여기도 세지만 이 3.9%, 2.7%에서 한 6% 정도 매물대가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그러면 평단가를 그래도 한 여기 이 밑으로는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줬을 때 한 1% 수익 구간에서 내가 좀 팔아주고 한 물량 가지고 또 재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오를 때 저기를 맞고 이렇게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여기가 이제 1% 수익 구간인 거죠. 나한테. 그러면 잽싸게 일단은 한 절반은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 1,000만 원어치에서 한 1,500만 원어치를 들고 있게 됐는데 예를 들면 그럼 다만 500만 원어치라도 일단은 1% 수익 내고 나는 평단가가 낮아졌으니까 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 수익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다시 좀 더 내려왔을 때 예, 다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내려왔을 때 3% 이상 이제 하락했을 때 예, 재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내 평단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 이상 수익권이 왔을 때 그럼 저 선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선 정도에서 요때 요 음봉이 아니라 요때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해서 물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게 10%짜리고 얘는 30%니까 이때 무조건 청산하든지 이때 무조건 청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죠? 나는 이 의도는. 근데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사실 이 선은 하는 사이에 그냥 뚫려버린 거고 예, 이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위에 거 30%를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 이날 청산하는 게 맞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한 달 이상 이제 저 30% 매물대는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하늘의 별따기 사실. 지금 우리가 본 이 매물대 자체가 1년 이상의 매물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진짜 30% 매물대를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거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폭락성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 그러면 내가 이때 청산을 안 하고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 보초병을 놔뒀어. 그러면 그냥 정선 돌파로 사면 되잖아요. 요 정선 돌파를. 이게 이제 단기 투자에서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였던 거죠. 근데 그 기대 심리는 사실 요 시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사는 것보다는 사실 3개월 정도의 정선 돌파로 사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기는 하거든요. 얘가 이제 워낙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막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 주의사항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매물대 지금
어, 지금 방금 본 매물대 같은 경우에 장기 매물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막 했던 거고요. 어, 이 매물대 차트 자체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달라지는 거고, 이 기간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 기간 76일이 아니라 200일이 돼버리면 또 달라지는 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밑에를 거래량으로 두고 이 거래량을 이 위에다가 그냥 얹어버리는 언제 거래가 됐어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계속 이 시간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단기 투자에서의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지지대와 저항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지대는 쓰질 않고 있고요. 저항대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에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아요. 요거 요때 쓰는 거죠. 그리고 내 평단가를 만들려고 내 평단가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투자에서의 매물대 차트는 평단가 관리에 이익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뭐 또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고 그림으로도 이제 또 추가 설명하고 막 그러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죠. 이 차트에서. 이거는 많이 본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물대 차트까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로 믿을게요. 네.